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VM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입니다. 올해로 제11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제한 외국인과 국민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목적으로 법무부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고려대학교 인총기념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은 문화 교류를 통해 국민과 제한 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41개국 주한 외교사절 50여 명과 국민 및 제한 외국인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기념사를 대독한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세계인의 날을 맞아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한 외국인 대표로 평창 동계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신유연 선수의 아내인 베트남 출신 기아자 김희선 씨가 참석해 문화 차이로 오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기쁨이 온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는 올해 이민자상을 받은 고려인 마을 신조야 대표를 포함해 이주민 사회통합지원센터 서광석 센터장, 부천 이주민지원센터 손인한 대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국무총리상, 법무부 장관상에는 각각 7명에게 상이 돌아갔습니다. 이민자들과 웃고 울고 한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해왔던 것에 대해서 오늘 다 보상을 받는 기분이고 행복한 그런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나눔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인의 날 기념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수기 공모전 8명, 사진 공모전 3명 등 총 1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기념식 외에도 한국 폴리텍 다송고등학교 상담 부스, 세계 전통놀이 체험 부스 등 야외 부스와 수기 및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는 로비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재정착 난민 아동 태권도 시범을 비롯해 다문화 대안학교인 해밀학교 학생들의 악기 연주, 아름드리 다문화 합창단의 문화 공연으로 행사의 흥을 돋궜습니다. 이번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제한 외국인이나 국민이 하나 되어 열린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다문화 TVM 뉴스 조현정입니다. 지난 18일은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이었습니다. 당시 외부에 가려졌던 광주의 참상을 해외에 알린 외국인 목사의 유해가 광주에 안장됐습니다. 박수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쟁터 야전병원을 방불케 하는 응급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는 부상자. 38년 전 민주화를 외치던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총칼에 참혹하게 쓰러졌습니다. 외부와 단절됐던 광주의 참상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긴 이는 당시 광주 기독병원 원목이었던 찰스 배츠 헌틀리 목사였습니다. 허철선이라는 한국 이름도 가진 헌틀리 목사는 이들 사진과 글을 통해 5.18을 해외에 알렸습니다. 신들이 충무장로에 널브러진 사진 다 허철선 목사의 사진입니다. 나중에 그 사진들을 이제 미국으로 독일로 옮겨. 1985년 강제 추방당한 헌틀리 목사는 지난해 6월 타계할 때까지 광주를 잊지 못했습니다. 광주에서 10년 동안 살았고 너무나 사랑받고 너무나 날마다 생각납니다. 광주를 끝까지 잊을 수 없었던 헌틀리 목사의 유해 일부가 광주에 안장됐습니다. 광주에 묻히고 싶다는 유지를 받들어 유해 일부를 광주로 옮겨온 유족들은 유해함에 입을 맞추며 영면을 기도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인 목사의 아내는 당시 침묵했던 국내 언론을 떠올리며 언론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I hope, I pray, I've always prayed that there will be a free press in Korea. Tell the truth and only the truth. 앞서 영화 택시 운전사 속 실존 인물인 고 위르켄 힌츠페터 기자의 머리카락과 손톱도 2016년 5월 광주 망월동 옛 5.18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다문화 TVM 뉴스 박수아입니다. 빌 게이츠 엑스박스, 프란체스코 교황 의자 등 나전칠기 작품 제작으로 유명한 김영준 작가. 해외에 나전칠기를 알리는 데 큰 공을 세운 김영준 작가의 작품전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도 전등사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현장에 조현정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9일간 강화도 전등사에서 김영준 작가의 작품전이 열렸습니다. 천년의 빛 전등사를 비추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김영준 작가의 20여 년 인생과 불교 미술품의 융합을 최초로 선보이는 자리가 됐으며 다문화인들에게 한국의 전통적 장식 기법인 나전칠기에 대해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땅의 다문화 가정 여러분들도 다 한 가족 아닙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천년고찰 전등사에서 그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자기의 빛과 부처님의 빛이 함께 비춰져서 그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람 한 사람의 빛이 다 다르고 제각기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또 다문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배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빛으로 앞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베일의 수월 관음보살, 무명에서 벗어난 빛의 세계 만다라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불교 용품이 전시됐으며 다문화인들은 한국 불교 예술사의 주요한 역할을 한 나전칠기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전등사는 불기 252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어린 합창단원들의 불과 법요식을 알리는 명고와 명종, 향, 등, 꽃, 과일, 차, 쌀 등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 공양 등이 진행됐습니다. 다문화 TVM 뉴스 조현정입니다. 한국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한 교육적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다문화교육학회가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다문화교육학회가 주관하는 2018 정기국제학술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됐습니다. 대회 첫날 사전 워크숍에 이어 모경환 회장의 환영사와 국립국악고등학교의 공연으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총 15개국의 국내외 학자들이 발표자로 참석해 다문화 담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양일간 총 86개의 발표와 별도의 포스터 세션도 마련됐으며 진행되는 모든 세션마다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의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교육하실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저희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다문화에 대한 포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한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경인교육대학교 설규주 교수는 사회교과서 속 다문화 관련 내용 분석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사회교과서 내 다문화 관련 내용이 어떠한 양상과 맥락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교육자의 다문화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러시아, 필리핀, 일본, 중국의 언어와 문화 이해를 주제로 한 발표가 연속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전 세계 시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 분야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해봅니다. 다문화 TVM 뉴스 김혜란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TVM 뉴스 단신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중앙대병원과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과의 협업으로 2018년 다문화 가정 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의료진들은 각종 의료 장비가 갖춰진 진료버스를 타고 전국 10개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이번 무상 진료버스는 지난 19일 전북 순창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제46회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로 만 19세가 되는 청소년을 축하하고자 기념식과 함께 전통 성년회를 재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 10여 명을 포함한 남녀 각 50명이 참여해 우리의 전통 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년이 될 젊은이들은 전통 성년 의상인 도포와 당의를 입고 성년이 갖춰야 할 의복례, 성년자 결의 등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한 어른으로서 거듭났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9일 제9회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말하기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말하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예선을 진출한 전국 20명의 다문화인이 참여해 경연을 벌였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이런 실수 누구나 한 번쯤은 하지 않나요를 주제로 발표한 일본 출신 호리 아키코 씨와 중국 할머니, 제주도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한 중국 다문화 가정 자녀 오민우 군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다문화인의 언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익산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9일 영유아 마음 건강을 위한 어깨동무 부모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함께하는 어깨동무 부모교실은 그동안 엄마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모교육에서 아빠의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으로 부모 역할과 자녀 양육 기술을 배우며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한 그룹 활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용선입니다. 다문화주의란 이주시대에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다문화주의란 인간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같다고 보지 않고 차이 때문에 각각 다르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바꿔 말해 문화란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결코 하나로 통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이주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인 미국과 캐나다는 국가의 이주민 정책에서 다문화주의의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용광로라는 의미의 멜팅 팟으로 불리는 미국의 다문화 정책은 미국 땅을 밟은 이주민의 정체성과 문화를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어 혼합된 새로운 미국 문화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미국 문화는 말이 혼합된 것이지 실제로는 건국 이후 미국을 지배해온 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의 가치와 문화에 불과하며 미국 이주민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버리고 이에 동화되도록 강요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웃나라 캐나다는 샐러드 볼이라는 이주민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정책에서는 샐러드 그릇 안에 다양한 야채가 형형색색의 모양을 잃지 않은 채 뒤섞여 있듯이 모든 이주민이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간직하며 함께 공존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식 멜팅팟보다 캐나다식 샐러드 볼이 더 진일보한 다문화주의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민족 국가와 민족 문화를 절대시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으며 한국 사회 역시 문화의 다양성과 혼종성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이주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을 우리가 정해놓고 이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무례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는 끊임없이 변하며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한층 더 발전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국 문화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찾아가는 문화공감 콘서트 2018 헬로 미스터 K가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행사 관련 내용과 참가는 국제방송 교류재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TVM 어린이 합창단 블루 엔젤스에서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다문화 국적의 어린이 단원을 모집하며 오는 6월 9일 오디션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문화 TVM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